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7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7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6월 3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신축년 을미월 신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신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미월의 신금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양금인 경금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오늘은 순차적으로 경금 다음 신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신금이라고 했지만 원래는 신이죠. 신라면 할 때 신자, 매울 신자로도 이렇게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자 한자 뜻을 보게 되면 맵다, 매운맛, 고생한다, 살상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천간 8번째 글자 금의 글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보면 천간의 8번째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신금이라고 하는 것 일단 알아보게 되면, 일단 오행상 놓고 봤을 때 어저께 경금과 마찬가지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에 해당이 된다. 금이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무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데, 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저께 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경금과 신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어저께 경금이라고 하는 것 복습을 한번 해보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글자도 천간 7번째 글자에 해당이 되면서 금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글자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돼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이지만 음에 해당이 되는 금, 음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음양으로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어떤 차원에서 차이가 있냐고 하면 그 성질 면에서, 성향 면에서 차이가 있다. 제가 그래서 음양을 구분할 때 제가 사람을 이렇게 비유를 하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음양의 개념이 없죠. 그냥 동물이라든가 식물에 대비되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사람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둘로 나눠 볼 수가 있죠. 남성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성이라고 하는 것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중성이죠. 음양으로 구분되지 않은 것이지만, 이거를 남성이라고 표현했을 때라고 하는 것은 그에 대비되는 개념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남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 남성이라고 하는 것도 여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음양이 서로 같이 공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음금, 양금으로 나눠 봤을 때는, 양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있기 때문에 양금이 있는 것이고, 또 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있기 때문에 음금이 있는 것이다.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이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과 같은 차이가 있다. 남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하고 거칠고 좀 투박하고 좀 두루뭉실한 어떤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면,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세련되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또 좀 부드러우면서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같은 금이라고 하더라도 금 중에서도 여러 가지 금이 있습니다. 강철도 있고, 내지는 무쇠도 있고, 여러 가지 금, 은, 보석도 있을 수 있고, 알루미늄, 동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것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양이라고 하는 것과 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금 중에서도 날카롭고 그다음에 강한 그런 철 같은 것을 양금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반대로 날카롭지 않고 좀 유연하고 부드럽고 좀 날카롭고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우아하고 이렇게 우아한 금을 이렇게 쇠라고 할까요? 철이라고 해서 쇠라기보다는 금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 성향,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같은 철이라 하더라도 한쪽은 좀 부드럽고 유연하고 좀 세련된 그러한 느낌이다라고 하면, 경금과 같은 경우는 좀 날카롭고 좀 투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녹이스러 있는 것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경금입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철과 같은 개념, 완철금이라고 하죠. 완철금이라고 해서 강철 같은 개념,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무쇠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반면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 신은 뭐 유연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금이니까 금은 보석 같은 것, 아니면 도자기 같은 것, 이런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서 주변에 있는 금을 갖다가 이거는 경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신금으로 볼 것인지 한번 구분해 보는 연습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핸드폰에 붙어 있는 액정 같은 건 신금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계, 보석, 귀걸이 이런 거 다 신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현관에 있는 강화유리 같은 경우는 경금으로 볼 것이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지게 됩니다. 또 술잔 같은 경우 제가 소주잔으로 쓰고 있는 게 저게 노쇠로 된 소주잔인데, 그냥 한번 우아하게 한번 써보려고 유리잔 안 쓰죠. 노쇠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저것도 신금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 노쇠도 땅속에서 금방 캐낸 그런 구리하고 구리하고 주석을 섞어서 저 노쇠를 만들죠. 그래서 그런 원철과 같은 경우는 다시 경금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금하고 신금이라고 하는 차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땅 속에서 금방 캐낸 원철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그냥 자연 그대로의 철이기 때문에 좀 거칠고 녹여스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사용하기보다는 한 번은 기물, 그쵸?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릇이라든가 칼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범종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써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금은 이미 화로서 기물을 만들었다 생각하면 돼요. 기물을 만든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땅 속에서 금광선에서 금을 캐낼 때도 그 금은 순수한 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물질이라든가 그 섞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저기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빼낸 다음에 그 순수한 99.9%의 금을 가지고 반지를 만들었다. 이것이 신금인 것이고요. 그 원철과 같은 개념의 금괴는 뭐예요? 원철, 땅속에서 금방 캐는 금괴는 그거는 경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반지라든가 보석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화를 다시 볼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 신금이 다시 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반지, 뭐 보석 같은 거를 불로 다시 지진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반지라든가 이런 걸 못 쓰게 만들죠. 물론 그걸 녹여서 다시 만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녹여서 다시 만드는 것은 반지가 아니죠. 그냥 그거는 경금으로 다시 환원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화로서 단련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깨끗한 금을 말하는 것이고요.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금으로 본다라고 하면, 경금 같은 경우에는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금은 반드시 화로서 단련을 해야 되는데, 그 화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정화, 즉 음화인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 경금을 실질적으로 기물을 만들어서 용도가 있게 만드는 것이고, 정화만 가져서는 안 되고 반드시 양목인 간목을 얻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정화를 가지고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금 같은 경우는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청징함을 좋아한다. 이 청징함을 좋아하는 것은 신금뿐만 아니라 또 무엇도 좋아하죠? 개수도 좋아합니다. 물론 임수라고 하는 것도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금백수청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금백수청, 금백수청 내지는 금수쌍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신금이라든가 임수 같은 것이 6월, 즉 금이 왕은 6월에 태어났을 때 물도 맑고 금도 깨끗한 것을 금백수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어떤 분은 또 이거를 가지고 신금일간은 금백수청을 뭐 좋아하지 않은, 신금일간이 아니라 임수일간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임수일간이 아니라 신금일간이어야만 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금수쌍청, 금백수청은 임수일간이든 신금일간이든 상관이 없고요. 항상 금이 깨끗하고 물도 맑아야지 용도가 있는 것이고, 특히 신금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아닌 임수를 써야지만 신금을 맑고 깨끗하게 도세주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으로서 각각 같은 금이지만은 그 용법 내지는 용신을 취용하는 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미월의 신금은 어떻게 배합을 하는 것인가? 같은 신금이라 하더라도 월령이 인월이라든가 묘월에 태어났느냐, 내지는 4월, 5월인 화가 왕한 때 태어났느냐, 내지는 신월, 6월인 금이 왕할 때 태어났느냐, 아니면 해월, 자월인 수가 왕할 때 태어났느냐, 지금과 같이 진술, 충미, 월인 토가 왕할 때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같은 신금이라 하더라도 그 용신 취용법이 다 달라지게 되죠. 또 같은 진술, 충미, 월인 토 왕절이라 하더라도 진토라든가 축토는 이거는 습토가 되는 것이고, 또 미토라든가 내지는 술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건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토왕절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또한 용신을 충하는 방법이 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미월의 신금이 되겠고, 미토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에 해당이 되는 토죠. 남방. 그래서 진술충미토 중에서 가장 왕토가 바로 이 미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토라고 하는 것은 화왕절인, 사오미월의 화왕절인 토이면서 미토는 화의 생조를 받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술토, 진토, 축토에 비해서 화가 좀 가장 왕한 기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미토라고 하는 것이고, 또 사오미 남방, 여름에 포함되어 있는 토이기 때문에 매우 조열한 토, 즉 마르고 뜨거운 그러한 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백사장 갔는데 물기가 하나도 없이 뜨거운 태양열을 받아서 모래가 어떻게 됩니까? 뜨겁게 달구어져 있는 거와 똑같아요. 이것이 바로 월의 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음금이죠. 음금은 뭐예요? 부드럽고 유연하다고 했습니다. 경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양금이 있고 강철 같기 때문에 웬만한 열기를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뜨거운 정화를 보더라도 그렇게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화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로서 단련해야 용도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뭐 웬만큼 화가 왕한 것은 경금은 버틸 수 있지만, 미신금 같은 경우에는 열기가 강해지게 되면 보석 반지가 어떻게 돼요? 불에 녹아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특히나 또 열토, 뜨거운 토가 있게 되면은 신금을 뜨거운 여러분들 반지를 예를 들어서 뜨거운 모래사장 안에다 이렇게 뜨거운 모래 안에다 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 빛을 잃게 되고 탁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미월은 뭐예요? 신금 입장에서 토생금에서 월령에서 토가 있기 때문에 이 토가 신금을 생해 준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토라든가 진토 같은 경우에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진토, 축토는 신금을 생할 수 있고, 특히 축토 같은 경우에는 신금이 통근도 할 수 있지만은 미토라든가 술토 같은 경우에는 마른 땅, 건토이기 때문에 신금을 생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다 하더라도 조토는 생금이 불가하다. 조토 생금 불능하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월의 신금은 인성이 생해 주려고 하지만 이 생은 어떤 생? 유정, 정이 있는 생이 아니라 무정한 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미월이라고 하는 것도 여름이기 때문에 매우 뜨겁고 조열하다라고 봤습니다. 볼 수 있죠. 특히나 예를 들어서 다시 미월의 오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이거는 오미합화가 돼서 화가 마치 5월의 화가 왕한 것처럼 왕해지기 때문에 미월 같은 경우에는 다시 화국이 형성되는지를 또 놓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미토가 신금을 생하려고 하는데 생도 안 되고, 미토는 마른 흙이기 때문에 마치 먼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미토가 신금을 생하게 되면 신금이 탁해집니다. 예를 들면 신금 보석 반지에 먼지가 잔뜩 끼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미월에 신금이 생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먼저 있어줘야 되냐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신금을 갖다가 뭘 해줘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맑고 깨끗하게 임수가 신금을 세진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신금만 도세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임수가 있게 되면 이 임수는 아까 미토가 조토, 마른 땅이라고 했잖아요. 마른 땅. 근데 수가 있게 되면은 이 미토를 갖다가 윤토, 습토로 만들어 줄 수 있죠. 그래서 윤토한다라고 표현해요. 윤토. 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한다라고 해서 수가 있게 되면은 미토를 윤토하기 때문에
윤토된 미토는 수토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금을 다시 생할 수도 있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월은 사오미 남방에 아직은 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마르고 뜨거운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수가 있다라고 하면 미월의 뜨거운 열기도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시원하게 조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 하나를 얻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신 삼이계의 이로움이 있다. 하나의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세 가지 이로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 가지 단점이다라고 하면 4월이라든가 5월이라든가 이 사오미 남방에 해당됐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절지, 4월이면 절지, 5월이면 태지, 미월이면 양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 자체가 매우 약하고요. 또 4, 5, 미월은 매우 건조하고 뜨겁기 때문에 수가 금방 고갈, 말라서 없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임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금이 있어서, 경금이든 신금이든, 제가 봤을 때 신금보다는 겁재인 경금이 있어서 임수를 생조해 주게 되면은 임수가 마르지 않고 신금을 도세하고 건토인 미토를 도세죽하면서 조우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미월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인 임수와 그 다음에 비경겁제인 금이 있어서 이렇게 서로 상생하게 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과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다시 보게 되면은 일간은 음금인 신금이 되겠고요. 월령은 토왕절인 미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격국이라고 하는 걸로 놓고 보게 되면 신금은 음금이 되는 것이고, 일간은 음금이고요. 음금 대 뭐냐면 미토는 음토가 되죠. 토라고 하는 것은 토생금하는 관계이고요. 금의 입장에서 나를 생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인성인데 인성은 정인이라고 하는 것과 또 편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는데, 미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이고 신금도 음이죠. 대 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금이 미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정인격이 아니라 편인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왕한 계절은 아니고요.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다시 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모왕자쇠가 될 수 있고,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작은 신금 같은 경우에는 토다매금 될 수 있다. 토후매금 될 수 있다. 토가 너무 많게 되면 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금을 갖다 땅속에 묻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이 토다매금, 토다라고 해서 토가 많다라고 하는 뜻이고, 매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장, 금을 갖다가 매장시킨다라고 하는 뜻. 토후라고 하는 것은 두텁다라고 하는 뜻이죠. 토가 두텁다라고 하는 것은 토가 많다라고 하는 뜻이고, 매금이라고 하는 건 똑같이 토가 두텁고 많으면은 금을 매금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 보는 것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다시 토가 많아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그러한 오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월에 신금이 태어났는데 무토가 투출하거나 신금이 투출하거나 아니면 지지로 토국을 형성하거나 하게 되면 신금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부적절한 그런 사주 배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월의 신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를 보고 경금을 보는 것이 필요한데,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축토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축토라고 하는 것은 미토와 같은 토라 하더라도 미토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른 땅, 건토가 되는 것이고요.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 둘이서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요거는 충이 되는 걸로 보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뭐 일지로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이것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지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충이 되게 되면은 축중에 있는 개수, 축중에 있는 신금, 이것이 다 깨지게 되죠. 축토 안에는, 축토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개수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 이 개수가 있기 때문에 축토가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되는 것이고요. 신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간인 신금이 축에 뿌리도 둘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토, 습토가 있기 때문에 신금을 생조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충이 되게 되면 개수 신금이
토에 매몰돼 버린다. 마찬가지로 신금, 축중에 있는 신금도 토가 많아지게 되면 땅속에 매금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토가 많아지게 되면 토극수해서 개수도 없어지는 그런 개념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간목이라든가 을목 같은 것이, 특히 간목이 더 좋겠죠. 토를 갖다가 좀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데, 월간에 이렇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을목은 물론 미에 통근할 수 있지만은 충미충이 되게 되면 미중에 있는 을목도 토다 목절이 돼서 없어지게 되죠. 남는 것은 결국 토밖에 없는 거예요, 충미충이 되게 되면. 그래서 을목 자체도 매우 약한 중에 이렇게 신금이 이렇게 연간에 이렇게 있게 되면 이 신금은 을목을 갖다가 극해 버리죠. 이 을목은 용도가 없다, 그냥 단지 토만 왕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일지는 이렇게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오늘은 신유일주가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건 간여지동입니다. 어저께 경신일주와 마찬가지로 신유일주도 간여지동이 되는데, 저는 뭐 간여지동이 돼서 나쁘다기보다는 토가 있어서 좀 신금 자체가 탁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이렇게 유금을 봐서 토의 생조를 받는 것보다는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약했을 때는 이렇게 같은 금이 있는 것이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토금이 매우 왕한 사주죠. 일간 자체가 이거는 약하지 않고 일간이 좀 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 경금 같았으면 반드시 정화를 봐야 되겠지만은, 신금은 정화를, 일간이 왕하더라도 정화 보는 것보다는 임수를 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시가 어떤 생시가 오는지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생시 무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시가 되면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자 안에는 지장간이 무엇이 있냐면, 지장간이 임수라고 하는 것과 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 자중에 있는 이 임수는 불용, 쓰지 않는다. 자중에는 오로지 계수만 있는 걸로 생각하고, 여러분들 자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그냥 천간으로 봤을 때는 계수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건 뭐 이것이 잠이 원진된다,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충미충으로 인해서 토가 많아져 있는데,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 사주가 어떻게 되냐면, 금은 매금시켜 버리고요, 수는 매물시켜 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자시는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병이 되는 것이고, 저는 무자시 같은 경우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요. 더더군다나 추천할 수 없는 거 무술시죠. 무술시는 미월에 충미충에다가 술토까지 갔기 때문에 이거는 100% 이거는 매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거는 구제가 되지 않아요. 이건 어떤 운이 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구제가 되기가 좀 힘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자로 태어났는데 무술대고 났다, 이건 난리가 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무술시 같은 때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축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충미충에 유금하고 축토하고, 이거는 유축회금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토가 많기 때문에 연지 월지 있는 토만 가지고도 신금이 너무도 오염 탁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토가 다시 오게 되면은 신금이 더 더럽혀지는데, 임수가 없으면 도세주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을목이 있다 하더라도 신금에 의해서 파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을목이 토를 갖다 제할 수도 없겠죠. 이런 경우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운이 온다 하더라도 이 토가 많은 것을 어떻게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임진시 같은 경우는 좀 나쁘진 않겠죠. 물론 다시 토를 보긴 했지만 이거는 진유합금이 되죠. 일지 있는 유금하고 그 다음에 진토하고 진유 합금이 되고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임수로서 능히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괜찮은 생신데, 이 사주가 한 가지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사주에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 됩니다. 물론 미중에 있는 여러분은 정화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충미충으로 이 되게 되면은 정화는 벌써 하늘로 날아가서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임진시 사주 원국 자체는 신금이 임수를 얻어서 나쁘진 않다 하더라도, 이 사주가 만약에 여자의 사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대운 자체가 금수운으로 갈 때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계사시 같은 경우, 계사시가 이렇게 됐을 때는 물론 이제 사화가 있는데 사유해금 되죠. 이것도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화를 보긴 봤지만은
사유해금하게 되면 사중에 있는 병화가 좀 어떻게 되냐면 그 힘이 많이 좀 빠지게 되겠죠.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수이지만 신금을 갖다가 도세주옥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임진시에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좀 그래도 좀 봐줄 만한 사주인데, 임진시라 하더라도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금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꺼리는 바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신시 이렇게 되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신금과 유금의 뿌리를 튼튼하게 둘 수 있죠. 토까지 있으니까 이건 신금일간이 굉장히 왕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 병화를 얻었죠. 물론 이 병화가 뿌리가 좀 약합니다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좀 더 낫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신중에 있는 지장간 임수를 취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단점 아닌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화가 좀 뿌리가 없다 하더라도 남명으로 태어나게 되면 목화운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병화의 용도, 신중에 있는 임수의 용도가 크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또한 여명으로 가게 되면 병화를 보다 하더라도 병화의 뿌리가 원국에서도 약하고 대운에서도 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병화가 없는 곳보다는 있는 것이 더 낫긴 한다 하더라도 이것도 화가 좀 미약한 것이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단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장 피해야 될 생시, 무자시, 기축시, 무술시는 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신묘시 같은 경우에도 묘유상충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반드시 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